인사청문회를 앞둔 장관 후보자가 검찰 수사를 받는 일은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른바 조국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놓고 두 가지 상반된 의심이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 개혁에 대한 조직적인 반발이라는 의심, 그리고 의혹을 털어내기 위한 형식적인 수사일 것이라는 의심. 과연 합리적인 의심인지 따져보겠습니다. 누가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될까? 이것도 관심사입니다. 이런 중에 한국당에서는 청문회 보이콧 요구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야 1대1 미니토론 더정치,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어제 이 시간에 민주당과 한국당 출연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검찰 강제 수사 착수 예상했는지 두 쪽 다 전혀 예상을 못했다고 하더군요. 바른미래당은 어떻습니까? 저희도 당연히 예상하지 못했고요. 굉장히 좀 놀랬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저희가 저희 당에서는 오신환 대표가 그 고발을 한 사안이 있었고 또 회의 때마다 이제 검찰에 윤석열 총장에게 신속한 수사를 요구하고 계속 그걸 언급을 했는데 진짜 이렇게 갑자기 수사가 시작될 줄은 예상하지 못했고요. 요구는 했지만 당황스러운 상황이었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청와대도 사전에 몰랐다고 하고요. 또 법무부도 사후에 통보를 받았다고 해요. 여권에서는 어떻게 평가합니까? 사실은 뭐 전례가 없었던 일이고 그다음에 자유한국당에 의해서 인사청문회가 계속적으로 지금 지연이 되고 겨우겨우 어렵게 그 법이 정한 한도인 9월 2일을 초과해가지고 인사청문회 일정이 잡혔던 날 그리고 또 그날 검찰과 관련된 개혁안이 발표났던 날 바로 그 다음 날에 이렇게 전격적인 압수수색에 들어갔다는 것은 사례도 없고 또 이것은 인사청문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는 굉장히 좀 부적절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럼 혹시라도 검찰 입장에서 이 후보자는 안 된다라는 그런 어떤 정치적인 판단을 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일단은 그것은 원내대변인이 아니고 이제 우리 수석 대변인이 그렇게 표현을 했었죠. 정치적 의도가 없기를 바란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에는 여러 가지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고 좀 생각은 됩니다. 다만 그 검찰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모든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공익적 사안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청문회가 진행되거나 임명이 되기 전에 증거를 미리 압수해서 갖고 있는 정도다. 그 말을 그대로 믿고 싶습니다. 네. 자, 검찰 개혁에 대한 검찰의 조직적인 반발일 수 있다. 이런 분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제가 아마 지난주 여기 방송 나와서 이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조국 후보자가 여러 가지 지금 의혹이 있지만 저는 그것보다도 조국 후보자의 이분법적 사고 때문에 오히려 후보자로 적정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국민 통합을 해야 될 시점에 국민 분열을 일으키고 또 이 조국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이 돼서 정말 법원의 검찰에 대한 개혁을 추진한다고 했을 때 문무일 전 검찰총장이 반발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크게 반발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이제 검찰총장이 교체가 되어 있고 여전히 제가 보기에는 검찰 내부에서 검찰 개혁안에 대한 반대되는 목소리가 있는 상황에서 조국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이 돼서 검찰 개혁을 추진한다라면서 굉장히 어떤 속도를 내거나 강력한 그 추진을 할 때 이제 검찰에서 당연히 저는 더욱더 큰 반발은 나올 수 있을 거라는 생각되고 그때 검찰을 다독이거나 설득하기보다는 조국 후보자가 지금까지 보였던 행보를 본다면 그렇기 때문에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 이렇게 반발하는 세력 자체가 적폐다. 이러면서 굉장히 내부 갈등을 폭발시키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왜 조국 후보자가 꼭 그 검찰 개혁의 적임자인가? 오히려 검찰 개혁의 방해의 요소도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 저는 조국 후보자가 적절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검찰 수사에 대해서도 그런 정치적 해석들이 나오는 것이 충분히 저는 검찰 내에 여전히 그런 반발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 검찰 스스로도 조국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 될 경우에 오히려 검찰 개혁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갈등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그런 판단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네. 네,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지금 수사가
정치적인 수사다 이렇게 규정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이제 우리 최입의 의원님께서는 그렇게 판단하고 계시는데 물론 그 경과는 좀 지켜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예. 지금 압수수색이라고 하는 것은 체포영장이나 또는 구속영장과는 좀 다르고요. 그리고 이렇게 압수수색 영장은 보통 청구를 하게 되면 90% 이상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정말 검찰의 말대로 이것과 관련해서 증거를 미리 확실하게 챙기기 위해서 한 행동이다. 네. 또는 7월 25일 날 윤석열 총장이 임명을 받을 때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살아있는 권력에게까지도 성역 없이 엄중하게 수사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했던 그것에 대한 또 예. 명확한 행동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는 여지도 있지만 네. 다만 이제 관건은 그거 같아요. 지금 조국 후보자가 실질적으로 법이 정한 인사청문회라는 링에 올라가기 전에 링 주변에 와서 손이 묶인 상태로 지금 일방적으로 관중들한테 지금 막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국민 심판이 보고 있는 가운데서 분명하게 사안을 따져야 되는데 예. 그렇게까지 가기 전까지 너무 일방적으로 지금 많은 폭행을 당하고 있다. 거의 고문 수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다만 우려하는 것은 인사청문회 이후에 이러한 검찰 수사가 물증을 확보해서 진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청문회만을 가지고서는 해소할 수 없는 의혹이 있을 때 네. 다음 수순으로 적절한 것인데 미리 이렇게 압수수색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이미 불거져 있는 여러 의혹에 대해서 피의 사실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선입견을 더 가중시킬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예. 시기적으로는 좀 부적절하다. 예. 그렇지만 검찰 개혁을 막기 위한 검찰의 조직적인 행동이라고 결론을 짓기에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의혹도 나와요. 검찰이 여권에 부담이 되는 조국 후보자 관련 의혹들을 수사를 통해서 털어주기 위해서 이러는 것이 아닌가. 예. 그럴 가능성을 의심하나요? 거기까지는 저는 좀 지나친 의심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는데요. 오히려 이제 인사청문회가 날짜가 잡히고 증인을 지금 채택을 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검찰이 먼저 압수수색을 하는 바람에 예. 이 증인들이 청문회에 안 나오게 될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해 준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청문회가 이제 맹탕 청문회가 될 수 있는 예. 상황이 되는 거죠. 뭐 증인뿐만 아니라 증거 자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압수수색 다 당해서 지금 자료 낼 수 없다. 그리고 그런 자료 냈다가 법원에 나중에 검찰에 대해서 자신들이 불리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낼 수도 있다. 예. 이런 논리를 가지고 거부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저는 이번 청문회가 진짜 조국 후보자 혼자 나와서 혼자 본인의 입으로 혼자 계속 이 의혹에 대해서 이제 해명하고 소명한다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판을 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렇게 된다면 한국당 입장에서는 이 청문회 왜 하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아마 청문회 보이콧이라는 언급이 나온 것 같습니다. 예, 보이콧 얘기는 조금 이따 해보기로 하고요. 검찰이 그런 상황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수사에 들어갔다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시는 건 아닌가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뭐 증인들이 출석하지 않을 법적 근거가 생겼고 자료 제출도 어려울 수 있다고 항변했을 경우에 강제할 수 없다. 근데 법에 보면은 그 후보자 본인도 발언을 거부하거나 자료 제출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저는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법적 네. 근거를 갖고 있지 않은 가칭 국민청문회를 통해서 예. 여태까지 제기되고 있었던 여러 가지 후보에 대한 의혹을 풀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그동안 제기됐던 의혹을 정정당당하고 명백하게 해명할 수 있는 기회인데 예. 오히려 이 검찰 수사로 인해서 의혹에다가 피의 사실과 관련된 의혹을 더욱더 가중시키는 현상이 이루어지고 청문회가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네. 저는 오히려 법무부 장관 후보인 조국한테 좋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청문회를 무산시키기 위해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전까지의 조국의 행보나 예. 후보의 행보나 우리 민주당의 행보하고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건 네. 뭐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네. 또 자유한국당이 청문회가 맹탕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보이콧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자유한국당의 지금까지 해왔던 행동들의 일련을 보게 되면 그렇지 않다. 자유한국당은 청문회를 진행할 의지보다는 조국 후보가 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사전에 사퇴하기를 원하거나 아니면 특검으로 돌리거나 그리고 검찰 수사가 진행이 되었으니까 피의자가 될 가능성만을 제기해서 법무부 장관 후보로는 부적격한 것이 아닌가. 결국은 법이 정한
공직 후보자의 인사청문 제도 자체를 지금 부인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더 가산하고 있는 논리를 검찰이 만들어줬다라고 보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네. 예,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청문회를 맹탕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라는 생각은 네. 분명하게 하고 예, 있습니다. 검찰이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두 분 다 보셨는데요. 그러니까 그 후보자 입장에서 답변을 거부하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문회만 열린다면 적극적으로 해명할 것이라고 보는 것이죠. 네, 저는 그렇습니다. 네. 자, 한국당이 오늘 오전에 긴급 의총을 열어서 보이콧 문제를 논의를 했는데 아직 결론은 안 났다고 합니다. 바른미래당 야당이잖아요. 예. 야당 입장에서도 그 청문회가 뭐 어떤 의도, 어떤 과정을 거쳤든 간에 내실 있게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면 뭐 다른 요구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이콧에 동의하나요? 저는 보이콧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당연히 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박찬대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국 후보자가 진짜 청문회를 통해서 모든 것을 소상히 밝히고 의혹을 해명하겠다고 한다면 본인뿐만 아니라 예. 그 주변에 있는 분들도 증인으로 나오는데 설득해서 나오게 만들고 충분하게 자료도 다 제출하고 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조국 후보자는 그럴 마음이 있어도 증인으로 채택된 예를 들어서 다른 분들은 자신이 형사소추에 대한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에 당연히 자신의 법적 권리로서 거부할 수 있게 됩니다. 예. 그걸 과연 어떻게 또 조국 후보자가 설득을 하겠습니까? 네. 그래서 현실적으로 보면은 아무리 조국 후보자가 좋은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그게 통하지 않을 상황이 되어가는 것이 현재 상황이고요. 저는 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인사청문회를 열어서 지금까지 나왔던 내용에 대해서 조국 후보자의 입으로 또 다른 해명이라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네. 뭐 그 과정에서 자신이 지금까지 제기됐던 의혹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 죄송하다라는 말보다는 그런 부분에 무슨 겸허히 수용하겠다, 비판을 수용하겠다 이런 태도였는데 저는 진짜 더 진솔하게 국민들에게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만약에 한국당이 보이콧을 결정한다면요. 네. 민주당은 진행을 합니까? 아니면은 국민청문회로 다시 돌아갑니까? 저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이미 협의해서 진행됐던 인사청문회는 가능하면 네.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당이 빠져도요. 네. 근데 네. 그게 지금 이제 법사위에서 그 청문회 일정을 결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간사간의 합의만 있었죠. 그리고 증인에 대한 부분이 협의가 돼야 전체 회의를 열어서 청문회 일정을 결국은 의결을 하게 되는데 일정과 증인을. 예, 네. 이제 그게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한국당이 이런 식으로 간다면 뭐 얼마든지 간사의 합의를 번복해서 유사 일정을 안 잡을 수 있다라는 상황입니다. 네, 그럼 한국당이 그 합의된 일정 의결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바른미래당과 민주당 등으로 의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그 의사 정족수가 안 되나요? 아니 그러니까 저 법사위 위원장이 한국당의 여상규 위원장이기 때문에 법사위이기 때문에 안 예, 될 것이다. 예,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자, 뭐 증인 채택 얘기를 해보죠. 뭐 보이콧될 가능성은 아직 불확실한 거기 때문에 증인 채택을 놓고 여야가 팽팽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5일 전이면 오늘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까지 무조건 해야 되나요? 오늘까지 하고 사실 5일이라고 하는 네. 것은 증인으로 채택된 사람이 사실은 거부할 수 있는 한도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동의가 이루어지고 합의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하루 전날이라도 증인으로 채택된 사람이 올 수 있기 때문에요. 예. 오늘이라도 합의되는 사람들은 증인으로 미리 채택을 해서 송달을 하고 네. 그리고 나머지도 추가적으로 합의하는 대로 단계적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 네.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처음에 87명의 증인을 선택해서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뭐 어제 저녁에는 뭐 25명까지 줄어들었다고는 하는데요. 서로 합의가 되는 범위 안에서는 법적 절차를 거쳐서 네. 일단 합의되는 대로 단계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예. 생각이 됩니다. 87명에서 25명으로 줄었다고 하니까 상당한 양보를 한 것으로 이렇게 보이긴 합니다. 예. 근데 통상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하면 몇 명 정도 증인을 세웁니까? 없던 경우가 더 많은 것 같고요. 네. 증인이 아예 거의 없던 경우가 더 예, 많다. 예. 네. 뭐 증인이 있다 하더라도 뭐 그닥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증인을 불러다 놓고 또 질의를 하다 보면 네. 굉장히 그 질의 시간이 제한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보통 뭐 많이 불러봤자 뭐 제 기억에는 한 5명 내외, 5명 내외. 예, 네. 이 정도였던 것 같고요. 지금 바른미래당은 어떤 사람이 그 증인으로 채택돼야 된다고 하는 입장이죠? 지금 의혹에 나온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도 다 증인 채택해야 된다고 얘기는 했습니다. 다만 이제 가족 부분이 지금 문제인데요. 네. 일단은 명단을 제출은 하긴 했으나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좀 유보적인 입장입니다. 가족에 대해서는 네, 그러니까 가족이 나와서 증인으로 여기서 증인 선서하고 발언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흔히 그런 가족 문제가 법정에 가서도 그 증인으로 될 때는 증거력이 떨어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가족들이 나와서 증언을 했다고 해서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저는 또 그 부분이 가족들을 공격하는 좀 문제로서 그 청문회가 운영이 될 수도 있어서 조금 가족에 대한 부분은 신중해야 되지 않나라는 예.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 당 입장에서도 명단은 일단 냈지만 그 부분은 뭐 결국은 새 당이 합의하는 수준에서 하겠다, 수용하겠다라고 했고 그런 면에서 좀 유보적인 입장이라고. 가족에 대해서는 유보적이다. 예. 민주당은 가족이 들어가는 증인 채택안은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뭐 역대 사례를 보더라도 지금 과거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중에서 네. 예, 증인을 채택했던 경우는 권재진 의원 딱 한 명, 권재진 장관 후보자 한 명만 딱 있었고요.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네. 인사청문회 93건 중에서 가족이 채택된 건은 0건입니다. 그러니까 예, 권재진 장관 후보자 청문회 때도 가족은 아니었던 가족은 것이죠. 아닌 증인이 증인이 한 한 명. 네. 그러니까 역대 법무부 장관과 관련해서 지난 정권에서 네. 채택이 된 것도 딱 한 건밖에 없었고요. 네. 예, 뭐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증인 선택에 대해서 합의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단 한 명도 없이 진행이 됐습니다. 합의가 안 되면 증인 없이 가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네. 그다음에 우리 이양구 전에 총리 같은 경우도 예. 그렇게 말을 했죠. 후보는 본인이기 때문에 본인으로 인해서 가족들이 고통받는 것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네. 또 자유한국당 지금 원내대표께서도 2011년도에 서울시장 후보로 나왔을 때 예. 그 후보의 뭐 학원이라든가 집에서 하는 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후보는 본인이다. 가족에 대한 것은 일체 언급하지 않겠다 네. 해서 우리가 관례적으로 가족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증인으로 선택하는 것은 최입의 의원께서도 이야기했지만 예. 증인으로서의 증거력보다는 가족에 대한 인권적 측면의 보호가 더 관례적으로 인정받았던 것 아닌가 이렇게 네.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법사위원이시잖아요. 네. 최 의원께서는 아까 가족에 대해서는 유보적이라고 하셨는데 가족 이외에 어떤 증인이 반드시 청문회에 나와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일단 딸의 부정 입학 의혹에 대해서 굉장히 국민적 분노가 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국대학교에 이제 논문을 썼던 그 이제 교수, 그 다음에 네. 고려대학교에서 이제 입시를 진행했던 담당자, 그리고 부산대에서 이제 그 장학금을 준 교수 뭐 등 해서 딸과 관련된 여러 그 외부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그다음에 이제 펀드 관련해서 의혹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펀드의 대표나 운용력들 그리고 이제 웅동학원 관련해서도 그 웅동학원의 어떤 문제들을 제기하는 분들을 필요하다면 증인으로 채택해서 직접 얘기를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한국당에서는 조국 이슈, 이른바 조국 이슈를 다른 상임위로도 이렇게 확대해 나가려고 하고 또 민주당은 만약에 그러려면 유사한 한국당의 의혹도 같이 다루자 이렇게 맞불을 놓는 형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교육위에서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일인지 영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의혹을 국회에서 해결해 주는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학사과정상의 문제, 조국이라는 그 권력층에 대해서만 장학금이 과다하게 지급된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질의하고 답변을 얻어야죠. 그래서 현안 질의에 대해서는 날짜를 다시 잡아서 현안 질의하면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부터 가짜 뉴스가 양성되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조국 후보자는 사학비리, 입시 부정, 논문, 회계 전부 문제가 됐는데 이 문제는 의혹일 뿐이다? 청문회에서 해결하면 된다? 아니 이거를 지금 의사진행 발언하는 겁니다. 저도 좀 몇 가지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의 가족이 운영하고 있는 학원 중에 홍신학원이라고 있습니다. 홍신학원과 관련된 이 부분도 반드시 같이 살펴서 균형 있게 나경원 원내대표의 자녀 대입 과정과 관련해서 특혜 입학과 관련된 의혹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 나경원 원내대표의 딸에 대한 대학 입학 과정의 전형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의혹도 함께 풀어주시는 것이 균형 잡힌 정부의 입장이 아닌가. 네, 박 의원께서 교육위에서 발언한 내용이네요. 예. 이게 이런 그 한국당이 이제 다른 상임위에서도 조국 후보자와 관련된 그런 의혹들을 다루자 이런 요구들을 지금 전반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민주당은 뭐라고 할까요? 당의 입장으로서 그럴 거면 한국당 의혹도 다루자 이런 입장인가요? 거기에 조금 더 보충 설명을 하면은요, 교육위 전체 회의가 2번 그 사이에 열렸는데 네. 거의 뭐 교육위가 아니라 그냥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는 법사위 같은 질문들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전체 회의 때 그러려면 법사위로 사부임해서 네. 구체적으로 인천과 관련된 질의를 직접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인사청문회. 예. 네. 근데 저번에는 또 어떻게 됐냐면 역시 또 합의됐던 것은 우리가 결산안과 그다음에 법안에 대해서 우리가 의결하기로 네. 합의하고 들어왔는데 그거 다 하고 난 이후에 교육 현안을 갑자기 꺼내면서 교육 현안으로서 묻겠다. 네. 이렇게 하고서 역시 인사청문회와 관련된 조국 후보자와 관련된 질의만 계속 난무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왜 그 얘기를 또 지난주에 이어서 하시냐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이거는 일반적인 교육 현안이다라고 해서 제가 그러면 교육위니까 교육과 관련된 일반적인 여러 현안을 같이 다룰 수 있느냐? 그렇다. 그래서 이제 저도 그때 말씀을 드렸죠. 네, 알겠습니다. 홍신학원에 대해서, 네. 그다음에 자녀 입학에 대해서. 예, 그건 아까 영상으로 봤으니까요. 네. 자, 이런 흐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다른 상임위에서도 지금 조국 후보자 관련된 내용들을 다뤄야 한다 이런 입장인가요? 뭐 그 조국 후보자의 어떤 그 인사청문회 같은 내용,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상임위가 운영되면 안 되겠죠. 하지만은 저는 당연히 그 지금 문제된 의혹들이 있고 그 의혹에 대해서 관련된 부처가 있다면 지금 예. 교육은 이제 교육부가 있겠고요. 뭐 정무위에서도 금융위 같은 경우는 펀드 관련된 네. 내용이 있습니다. 물론 그 부분이 제도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따라서 물론 조국 후보자의 어떤 개인적인 내용으로만 가서는 안 되겠고요. 그게 충분히 제도적인 어떤 맹점을 이용해서 그러한 편법적인 또는 그런 특혜성이 있었다면 보완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뭐 충분히 의원들이 문제 제기하고 질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제 아까 말씀드린 다만 그게 마치 모든 게 조국 후보자로 기승전 조국으로 가면은 안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예. 자, 이번 일을 계기로 그 여야 가릴 것 없이 유사 사례가 있는지 전수조사해서 예. 이참에 대국민 고백을 하고 바로 잡자 이런 요구가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는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저는 현실성 있는 요구인가요? 뭐 모든 유사 사례를 다 찾아내기는 어렵겠지만 저는 지금 청문회 이번 정부 들어와서 여러 가지 그 문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또 임명이 되신 분들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다 모아서 본다면은 우리가 이제 새롭게 인사청문회 그 인사 원칙을 좀 만들 예. 필요가 있겠습니다. 대통령이 당시 그 2017년에 일방적으로 발표한 인사 배제 원칙 그 7가지는 솔직히 굉장히 수위가 낮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전에 민주당이 야당 시절에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에서 인사청문회에서 가지고 있었던 기준에 비하면 너무 낮고요. 저는 그런 것들을 좀 정치권 내에서 좀 이번에 합의하는 계기를 만들자는 그런 네. 취지로 받아들이고요. 저도 이제 몇 가지 의혹을 제기했는데 그런 의혹 제기를 하다 보면 우리나라에 지금 이런 제도가 허점이 있구나, 맹점이 있어서 이렇게들 이용하는구나라는 것을 밝혀냅니다. 그래서 예. 그런 부분에 후속 조치로 법안도 내고 뭐 그렇게 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뭐 이번에 그런 기회로 또 삼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조금 전 말씀 중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보다 인사 배제 기준의 강도가 낮다라고 평가를 하셨는데 동의하시는지요? 아니요, 더 높지 않았나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물론 평가는 다를 수 있으니까 예. 말씀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 저는 오히려 이게 인사청문회에 국한하기보다는 이번에 조국 후보자와 관련된 사실 이 제도적인 문제 그리고 적법하냐 적격하냐 위법이 있으냐를 뛰어넘어서
사회적 공정성까지 얘기하는 것과 관련해서 예. 자녀 교육을 포함한 사회적 인식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대한민국이 한번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 아닌가. 예. 물론 그 도약에는 조국 후보자와 그 가족들이 지금 겪고 있는 이것을 저는 비용으로 삼아서 네.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교육과 관련해서는 얼마 전에 뭐 발표된 걸 보게 되면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남들과 더불어 사는 능력이 조사 대상 36개국 중에 35등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네. 부모는 아이들한테 배려라든가 관용을 가르치겠다는 의지는 조사 대상인 62개국 중에서 꼴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번에 이 문제가 무한 경쟁에 몰려 있는 우리 아이들이 그 경쟁에서 뭐 앞서가는 애들도 있고 앞서가지 못하는 애들도 있는데 이 과정 속에서 아이들의 그 욕망과 현실 사이에서 사실 공정성 얘기가 같이 맞물리는 것이 아닌가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교육뿐 아니라 우리 사회적으로 우리가 달성해야 되는 대한민국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서는 네. 이번 기회에 이거와 관련된 모든 얘기들이 한꺼번에 나올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한 어느 정도의 희생은 조국 후보를 통해서 발현되는 것이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이 조국 후보자 의혹 관련된 이 상황에 사회 전반의 공정성을 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두 분 다 뭐 그런 취지신 예. 것 같은데요. 조금 제가 구체해 보면 각 정당별로 내부 자정, 내부 혁신, 그리고 또 제도 정비 이런 부분 그런 구체적인 노력들이 뒤따르지 않으면 아마 신뢰를 하지 않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듭니다. 두 분께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